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비전 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학습해 볼 내용은 행정관리론입니다. 행정관리론은 앞에서 배웠던 우리 타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 두 개는 고전적 조직 이론에 속해 있습니다. 즉, 고전적 조직 이론은 지난 시간에 학습했었지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베버의 관료제론과 굴릭의 행정관리론, 이 세 가지로 크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행정관리론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텐데요. 테일러가 앞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관리론은 주로 어디에 초점이 놓여 있었냐면, 실제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게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즉, 실제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삽질을 하고 그 삽질을 하는 능률을 올리기 위한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 과업량을 설정하고 성과급 원리 도입하고 분업화를 도입하고 다양한 표준화 작업을 거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작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노동자들의 어떤 행위들을 분석해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했던 특징이 과학적 관리론이고, 그런 과학적 관리론이 교육 행정에 영향을 미친 게 보비트가 제시한 여러 가지 논리들에 의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들이 이제 교육 행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러면 행정관리론은 어떠한 측면과 연관이 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하계층이나 작업계층이며 생산 및 운영 수준의 최적 관리를 위한 기법에 중점을 뒀던 반면, 이게 뭐냐면 앞에 생략이 돼 있는데, 테일러가 제시한 테일러가 제시한 과학적 관리론은 최하계층이나 작업계층의 생산 및 운영 수준의 최적 관리를 위한 기법에 중점을 두었다면, 행정관리론은 조직의 상위 계층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조직 원리 탐구에 중점을 둠으로써 과학적 관리론에서 작업 수준에 국한되어 있던 합리화 문제를 조직 전체 수준으로 확대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작업 현장에 국한되어 있는 거라면,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봤지만 작업 현장과 관련된 것만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뭔가 목표를 정한 목표를 토대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모든 것들을 막 고려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계획을 세운 걸 바탕으로 실제 실행도 하고 평가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 모든 이 관련된 것들이 결국 행정적인 것들인데, 그래서 이러한 조직적인 절차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했을 때 효율성이 높아지냐, 그거에 초점을 둔 게 행정관리론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실제 어떠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던 게 과학적 관리론이라면, 행정적인 조직들, 어떻게 계획을 세울 때 뭘 고려한 다음에는 그걸 어떻게 적용시키고 뭔가 지시하고 감독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설정하면서부터 자원도 설정하고 실제로 그 자원을 투입하고 관리하고, 이러한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야만 그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냐, 그거에 초점을 맞춘 게 행정관리론이에요. 그래서 행정관리론을 생각하실 때는 조직 전체의 어떤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의 조직이 하나의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실행하고 평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갔을 때 효율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행정관리론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도 앞에서 살펴봤듯이 보비트가 교육행정에 그걸 적용시켜서 어떤 기여를 했잖아요. 실제로 효율성을 높이는데 마찬가지예요. 행정관리론도 처음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페이얼과 혹은 페이얼이라고 하는 사람과 굴릭과 어익이라고 하는 학자가 실제 처음에서는 그 노동 현장, 산업 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탐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페이얼 혹은 파열이라고도 하는데, 파열이나 페이얼이라고 하는데, 이 학자 페이얼이나 굴릭과 어익이 노동 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러한 조직 절차, 이게 교육 행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교육 현장에 실제적으로 접목시키게 된 거는 한 195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러한 절차를 만든 건 한 1910년에서 한 20년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레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페이얼과 굴릭과 어익이 만들어 놓은 산업 현장에서의 조직 절차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육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끌고 들어오게 된 건 한 1940년에서 한 50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50년 정도 되니까 아예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어떠한 패러다임도 변하게 되고 인간관계론이 등장하게 되는 그때 시점인 거죠. 그래서 이 그레그가 이 학자들이 제시한 것을 교육행정으로 끌고 들어올 때에는 과학적 관리론이 아닌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어떤 특성을 반영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이, 즉 과학적 관리론과 유사한 행정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속성이 합쳐지게 돼서 만들어진 게 바로 그레그가 제시한 이러한 교육행정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 행정관리론이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 과학적 관리론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비트가 실제 교육 현장에 도입시켰으니까. 행정관리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 페이올과 굴리과 어익의 이 절차는 솔직히 말해서 나오기 힘들긴 합니다. 왜냐면 이것은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속성보다는 행정적인 속성을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냐 없냐를 따져봤을 때 나올 확률이 낮은 거 분명합니다. 왜? 우리는 교육학을 배우는 거고 교육행정을 배우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도 페이얼과 굴리과 어익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절차를 교육이라고 하는 그 학교라고 하는 곳에 행정적인 측면에 연결시켜서 그것을 교육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데 활용을 했다는 거죠. 누가? 이 그레그라고 하는 학자가. 물론 이 그레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시얼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레그가 좀 더 체계화시킨 거죠. 그럼 그레그를 기준으로 봤을 때 페어가 굴리과 어익이 만들어온 절차를 학교 현장에 끌고 들어와서 이런 결정, 기획, 조직, 정달, 역량, 조정, 평가라고 하는 절차를 바탕으로 교육행정을 이끌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건 이 그레그의 이 단계입니다. 이거. 이 단계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행정관리론과 연관해서 시험에 나온다면 그레그의 교육행정관리론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레그는 교육행정관리론, 페어가 굴리과 어익은 행정관리론, 페어는 산업관리론이라고 합니다. 얘는 산업관리론, 굴리과 어익은 행정관리론, 그레그는 교육행정관리론이죠. 따라 시험에 나온다면 그레그가 나올 확률이 높긴 한데 왜 우리가 페어가 굴리과 어익을 살펴봐야 하냐면 그레그가 제시한 게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산업 현장에서 만들어진 이 학자들의 이론을 토대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살펴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암기를 하실 때는 이거에 초점을 두고 암기를 하시고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요소들도 이 안에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을 포인트를 두면서 이 그레그의 교육행정관리론을 보다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시는 게 제 생각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처음에 이런 행정적 관리론을 만들어 나간 사람, 즉 산업 관리론을 만들어 나간 사람은 페올입니다. 파올이라는 사람이에요. 파올이 5가지 절차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어떤 조직 절차를 만든 거죠. 그리고 굴리과 어익은 이걸 좀 더 체계화시킨 거예요. 계획은 그대로 들고 들어왔고 조직은 그대로 들고 들어왔는데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인사 지휘로 조금 체계화시켰고 조정 그대로 하죠. 통제라고 하는 거는 보고와 예산 편성으로 조금 더 체계화시킨 거예요. 5가지 단계를 굴리과 어익은 7가지 단계를 체계화시킨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결국 페올이 주장한 산업관리론의 기반을 두고 있다. 근데 그렉은 좀 다르다. 그렉은 왜 다르냐면 이 시대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고전적 조직 이론의 시대였다면 그레그가 이 앞에서 제시한 이 두 사람의 어떠한 그 조직 절차를 끌고 들어왔을 때는 인간관계론의 시대이다. 인간관계론. 즉 이게 만들어진 건 1910년대에서 20년대. 그레그가 교육행정에 이러한 요소를 끌고 들어온 거는 1950년대. 그러면 그레그가 끌고 들어오는 이러한 조직 절차는 교육행정관리론은 인간관계론적인 속성과 고전적 조직 이론의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령과 조정이라는 용어가 쓰이지 않는 거예요. 뭐 전달이나 역량 이런 거로 용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뭔가 지시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이런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그레그도 거기에 맞춰서 용어들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된 거죠. 이해되시죠? 하지만 그 기본 베이스는
고전적 조직 이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레그의 교육행정관리론에 여러분들이 꼭 집중해서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먼저 이 두 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레그의 교육행정관리론을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